진짜 성질나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내 건데 저게 다 먹네. 안녕하세요. 요술닥터 권한나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생활 그때 리뷰를 좀 해봤는데요. 조금 포인트가 달랐나봐요. 관전 포인트가.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했다가는 우리 남편한테 좀 혼날 포인트도 많은데 이화에서 보면은요, 최소화 선생이 보면 전부 그 흉부외과, 일반외과 친구들이랑 다 같이 칼국수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칼국수를 막 먹죠. 이게 되게 없는 시간을 쪼개서 다 같이 몰려서 친한 친구들끼리 칼국수 집을 가는데 이게 진짜 종합병원에서 누리는, 의사들이 누리는 굉장한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일단 종합병원은 의사들의 생활이 되게 단조롭거든요. 의대 다니고 종합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물론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아주 극히 일부만 대학병원에서 남아서 교수가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개원가로 나오게 되잖아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의사들이 그 개원가에 있는 의사들인데, 이 종합병원에 있을 때는요, 진짜 친구도 되게 많고 서로 되게 많이 도와줘요. 왜 그러냐면 환자 한 명을 볼 때 여러 명의 의사들이 다 같이 보거든요. 환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65세 고혈압과 그리고 당뇨병의 기저질환이 있는 여자 환자가 대장암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일반 외과에 입원을 했다. 이러면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은 나 일반 외과에서 내일 수술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환자들에게 안전하게 만전을 기하고 시술을 최대한으로 잘하기 위해서 수술은 당뇨와 고혈압의 컨트롤과 약을 못 먹으니까요, 수술하면 이 환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내과에도 의뢰를 해서 내과 교수님들, 레지던트들, 전공의들이 먼저 봐주고요. 대장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추후에 대장암에 대해서 또 항암 치료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종양내과 선생님들한테 또 미리 의뢰를 하거든요. 그리고 수술을 나오고 나서 환자분들이 마취나 통증 때문에 노인 환자분들은 선망이라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환각이나 환청 보이고 소리 지르시고 컨트롤이 안 되는 건데요. 이런 일시적인 선망 장애가 보일 때도 정신과 선생님들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는 한 명이지만 실제 그 환자들을 잘 보기 위해서 의사들은 수십 명이 같이 봐주는 거예요. 이 환자에 대해서 의사들이 전부 심리적으로 그리고 실제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심리적인 압박감을 여러 명이 같이 나누다 보니까 종합병원에서는요, 서로 협력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같은 동기들도 보면 내 일이 끝났는데 얘 일이 덜 돼 있으면 이 친구 일을 가서 도와주고 이런 게 되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서로 힘드니까. 그리고 서로 생명과 죽음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줘요. 이런 게 또 있죠. 종합병원에서 코드 블루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희 병원에선 코드 블루라고 불렀어요. 심정지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있다던가 그러면 온 병원에 코드 블루 사인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모든 의사들이 다 가야 돼요. 그 환자인데. 그게 의무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육되어지고요. 그래서 CPR이라 하죠. 심장 마사지를 할 때도 돌아가면서 계속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드 블루가 떠서 환자 한 명이 심정지가 됐다거나 그러면은 모든 주위 의료진들이 전부 한 번에 모여서 몇 명은 간호사한테 지시하고, 그리고 몇 명은 심장 마사지하고, 몇 명은 다른 거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다 일이 나눠지거든요. 그렇게 내가 일을 맡았다고 매뉴얼로 정해지지 않더라도 무조건 가서 의사들끼리는 내가 이거 할게 하고 이렇게 업무가 분담이 돼요. 되게 신기하죠. 저도 지금 개원가에 나와서 동기들이랑 단톡방도 있고 1년에 한두 번씩 만나고 그러지만 동기들 사이가 정말 하고요. 종합병원에서 특히 일할 때는 의사들 사이에서 느끼는 안락함,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런 게 의사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영향이 좀 심리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보면 최소화 선생하고 전부 다 친구끼리 칼국수 집에 가서 아웅다웅하고 먹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그립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나고. 보통 의사들은 다 그래요. 의대 들어가는 순간부터 의사 말고는 다른 일을 안 해보잖아요.
의사 말고는 다른 조직사회나 이런 거를 겪어보지는 못하지만 의사의 조직사회는 나름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 즐거움이 있고 또 인간미도 좀 있고 최송환 선생과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의사로서는 굉장히 뿌듯했어요.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들이잖아요. 근데 저같이 개원가에 나온,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B급 의사 B급 의사들이 이제 나와서 보면 의사로서 되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왜냐면 삶과 죽음을 겪고 의사들끼리 이 긴밀한 협력관계, 공생관계를 누렸던 기억이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은 전공의 과정을 거친 의사들이랑 그렇지 않은 의사들이랑은 좀 그런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전공의를 하지 않은 의사들은 보면 환자 볼 때도 되게 겁이 없어요. 환자 볼 때 전공의를 거친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겁이 좀 있어요. 내가 환자를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심리적 압박감이 꽉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전공의 과정을 안 겪은 선생님들은 보면 되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원가에 처음 나와가지고 되게 용감하시구나. 물론 아는 만큼 보이는 것도 있고 우리가 너무 알아서 탈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종합병원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에 대해서 진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환자를 위해서 보거든요. 왜냐면 그분을 더 본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영달을 취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나는 의사기 때문에 의사의 의무를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이제 뭐 개원가 나오면 다르죠. 특히 뭐 저처럼 미용을 하거나 안티에이징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천양지차죠. 의사를 잘 고르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최송아 선생님하고 다른 교수님들하고 다 같이 칼국수를 먹는데 혹시 그 먹는 모습 보셨어요? 내가 말 몇 마디 하는 동안 너 다 먹었잖아 그러면서 막 되게 아웅다웅 싸우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다 큰 어른들이. 의사들이 그렇게 먹는 거에 좀 유치해요. 저도 그런데 특히 수술하는 과 선생님들이 특히 더 그래요. 왜냐면 막 장시간 수술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를 몰아서 먹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때 못 먹으면 계속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식탐이 원래 타고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저절로 식탐이 커져요. 못 먹으니까요, 장시간 동안. 그래서 보면은 거기 먹는 모습 보셨어요? 후루룩 후루룩 먹는데 면을 막 이만큼씩 먹잖아요, 한 입에. 몇 젓가락 먹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의사들이 되게 빨리 먹어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의사들이 이 의료인하고 소개팅을 하면 먹는 건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면 의사들이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상대방하고 못 맞춰요. 그리고 보통은 식사할 때 대화를 하면 씻고 나서 대화하거나 입을 좀 가리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먹으면서 계속 빨리 막 다 먹는 거예요. 거기서도 보이더라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역시 PD님이 보셔도 의사들은 빨리 먹는 건 빨리 먹나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식탐이 없었는데 전공의 생활을 거치면서 엄청 식탐이 생긴 거예요. 거기도 보면 흉부외과 선생님이 서랍 딱 열었는데 서랍에 막 젤리하고 막 사탕하고 초콜릿 가득 있는 거 보여주잖아요. 거기서 막 한 움큼 꺼내가는 거. 저도 막 하리보 이런 거 있죠. 하리보 젤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주머니에 항상 넣어서 다녔거든요. 한 팩씩. 근데 이거 발견해가지고 막 누가 달라 그러면 진짜 성질나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저게 다 먹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먹을 거에 되게 유치해져요. 제가 임신을 전공이 3년차 때 했는데요. 자두 있잖아요. 자두를 집에서 이제 가져와서 의복이라 그러잖아요. 그 의사들이 있는데 거기 냉장고에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비닐봉지 싸서 룰루랄라 회진 돌고 회진 마무리도 다 하고 환자들한테 들어갈 하루 약, 그리고 교수님이 저한테 지시하신 일들을 처리하고 와서 나 이제 자두 씻어 먹어야지. 그리고 딱 열었는데 자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울었잖아요. 내 자두 누가 먹었어? 그러면서 막 펑펑 울었다니까요. 저 동기 오빠가 먹었는데 안나야 미안해, 내가 하나 사줄게. 그런데 내 자두 내놔. 물론 임신해서 약간 제가 여성 호르몬이 불균형으로 머리가 약간 좀 이상하게 된 거기도 한데 그렇게 식탐이
사람이 되게 많아져요. 되게 신기해요. 사람이 약간 못 자고 못 먹고 하니까 동물적인 본능이 막 키워지는 느낌 있잖아요. 거기서 막 후루룩 먹으면서 야 네가 더 먹었잖아 내가 더 먹었잖아. 그런데 되게 웃겼어요. 의사들 진짜 그래요. 저도 이제 결혼해가지고 저희 남편이랑 가만히 멀쩡히 잘 있다가 폭식하는 날이 있어요. 저희 남편도 수술하는 과거든요. 한 번 먹으면 완전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면은 잘 먹는다 잘 먹는다 계속 먹는다 우와 진짜 잘 먹는다 좀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잘 먹어요. 수술하는 과 남자 선생님들은 진짜 잘 먹어요.